저기요. 농담하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고물차를 끌고 약혼자 집에 와요? 정말 가관이네. 예비 며느리 한소희는 제 낡은 모닝을 발로 툭툭 차며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거나 받고 꺼지세요. 우리 같은 집안이랑 거지 집안이랑 무슨 인연이 있겠어요? 그녀는 제 얼굴에 현금 봉투를 냅다 집어 던졌습니다. 바닥에 흩날리는 지폐들을 보며 그녀의 약혼자인 아들이 비웃더군요. 아저씨, 젊을 때 좀 열심히 살지 그러셨어요. 이 나이에 이 꼴이면 참. 하지만 그 비웃음은 오래가지 못했고 곧 처절한 비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당신에게 늘 행운이 가득하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행운이 찾아갑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은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한국그룹 본사 68층 회장실. 박진우는 비서가 공손히 내민 이탈리아산 맞춤 양복을 무심히 내려다봤습니다. 회장님, 오늘 상견례 장소가 강남의 최고급 레스토랑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정장을 입고 가시는 게 됐어. 진우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내가 입을 옷은 따로 있으니까 저리 치워. 비서가 당황한 얼굴로 물러섰습니다. 진우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아 빠진 작업복 상하이를 꺼냈습니다. 소매는 해지고 무릎 부분은 색이 바랜 지 오래였습니다. 회장님, 그 옷은 15년 동안 입으신 15년 입은 옷이야. 나한테는 어떤 명품보다 편하거든. 진우는 정장을 벗고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발에는 때 묶고 낡은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회장님, 상견례는 첫인상이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비서가 애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우는 주머니에서 초소형 녹음기를 꺼내 작동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이며 정상 작동을 알렸습니다. 오늘 상견례는 첫인상을 보는 자리가 아니야. 우리 딸이 들어갈 집안의 본성을 확인하는 마지막 테스트지. 진우가 녹음기를 작업복 안주머니 깊숙이 넣으며 말했습니다. 자네는 이거 하나만 명심해. 사람은 돈 앞에서 본색이 드러난다고. 강남 최고급 레스토랑 입구. 발레 파킹 직원들이 반듯한 자세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란한 엔진음을 내며 낡은 회색 모닝 한 대가 입구에 멈춰섰습니다. 배기가스가 시커멓게 뿜어져 나왔고 차체 곳곳에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발레 파킹 직원이 황급히 다가가다가 차를 보고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진우가 운전석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직원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손님, 여기는 투숙객 전용 주차 공간인데요. 진우가 차키를 직원 손에 툭 던졌습니다. 프라이빗 룸 예약되어 있어. 박진우. 직원이 태블릿을 확인하고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아, 예. 확인됐습니다. 주차해드리겠습니다. 진우는 직원의 당황한 표정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한 걸음으로 레스토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예약된 프라이빗 룸. 한소희는 목에 굵은 금목걸이를 두르고 손목에는 번쩍이는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그녀의 약혼자 김태주는 최신형 명품 구두 끝을 신경질적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벌써 15분이나 늦었잖아. 사돈이라는 사람이 시간 약속도 제대로 못 지켜? 소희가 손목 시계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글쎄 말이야. 첫 만남부터 이 모양이면 앞으로가 뻔하지. 태준이 넥타이를 매만지며 맞장구 쳤습니다. 그때 태준이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주차장에 발레 파킹 직원이 낡은 모닝을 주차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보, 저기 저 차 좀 봐. 소희가 창밖을 봤습니다. 낡은 모닝이 고급 외제차들 사이에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저런 고물차를 타고 여기를 오다니 정신이 없는 건가?
소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휴, 수준 떨어져. 설마 저게 사돈차는 아니겠지? 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룸문이 열리고 진우가 들어섰습니다. 소희와 태준이 진우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낡은 작업복 때 묻은 운동화, 손톱 사이에 낀 때까지. 태준이 창밖을 힐끗 보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혹시 아까 그 모닝 타고 오신 거예요? 진우가 무표정한 얼굴로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네, 제 차입니다. 소희가 턱을 치켜들고 말했습니다. 벌써부터 수준이 보이네요. 우리 태준이는 포르쉐를 타는데 제 차가 그렇게 수준 낮아 보입니까? 진우가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소희가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보이는 게 아니라 완전 거지 수준이잖아요. 요즘 모닝 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태준이 팔짱을 끼며 거들었습니다. 솔직히 택시 기사들도 요즘 그것보단 나은 차 타던데요. 그때 룸문이 다시 열리고 박수진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진우의 딸이었습니다. 수진이 아버지를 보고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진아, 진짜 너희 아버지 맞는 거니? 소희가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네, 제 아버지이십니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진우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소희는 악수는커녕 진우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에휴, 딸 가진 죄인이 따로 없네. 우리 태준이한테 시집 보내려면 허리라도 굽히고 들어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악수를 건네 주제 파악도 못하고. 진우의 손이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녹음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소희가 테이블 위에 두툼한 현금 봉투를 탁 던졌습니다. 봉투가 테이블을 굴러 진우 쪽으로 왔습니다. 이거 300만 원 들었어요. 위로금이라 생각하고 받아요. 그리고 우리 태준이하고는 딱 봐도 수준 안 맞으니까 따님 시집은 딴 데다 보내시고요. 수진이 눈시울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태준이 수진을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니? 딱 봐도 근본 없는 집안에서 자란 티가 확 나잖아. 우리 같은 집안이랑은 안 어울린다고. 진우의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주머니 속 녹음기에 작동 램프가 계속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테이블 위에 물잔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세게 내동댕이 쳤습니다. 쨍그랑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소희와 태준이 깜짝 놀라 의자를 뒤로 밀었습니다. 차로 사람 금 나누는 당신들 같은 졸부들한테 내 딸 못 줘요. 진우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파혼합니다. 수진이 아버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가자, 수진아. 진우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희가 벌떡 일어나 고함을 질렀습니다. 천한 것들이 주제도 모르고. 진우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룸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자신보다 가난한 주제에 먼저 파혼 얘기를 꺼낸 진우가 믿기지 않았던 소희가 복도까지 쫓아나왔습니다. 야, 이 거지 같은 놈아. 네가 뭔데 파혼 얘기를 먼저 꺼내. 소희가 진우의 작업복 멱살을 뒤에서 잡아챘습니다. 진우의 몸이 뒤로 확 젖혀졌습니다. 복도 천장에 달린 CCTV의 빨간 불이 깜빡이며 이 장면을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거지 주제에 우리 태준이가 얼마나 좋은 조건인데. 소희가 진우를 앞뒤로 흔들며 악을 썼습니다. 지나가던 레스토랑 투숙객들이 걸음을 멈추고 구경했습니다. 태준이 허겁지겁 나와 소희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여보.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아. 진우가 소희의 손을 뿌리치고 수진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 끝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레스토랑 주차장. 진우가 모닝문을 열고 조수석에 수진을 태웠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진우가 운전석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낡은 엔진이 덜컥거리며 깨어났습니다. 진우가 백미러로 레스토랑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입구에 서 있는 소희와 태준의 모습이 작게 보였습니다. 진우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제가 사람을 잘못 봤어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우가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다. 오히려 잘 됐어. 진짜 인간들의 본성을 본 거니까. 진우가 대답 대신 엑셀을 밟았습니다. 모닝이 굉음을 내며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진우의 손이 핸들을 단단히 움켜쥐었습니다. 백미러 속 레스토랑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진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스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수진이 회사 건물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마케팅 2팀 사무실 문을 여는 순간 동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딱 멈췄습니다. 수진이 자리에 앉자 옆자리 김대리가 노트북 화면을 슬쩍 가렸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돌려 김대리의 모니터를 봤습니다. 사내 익명 게시판이 떠 있었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케팅 2팀 이수진 대리 아버지 수준 키읔키읔. 거지 수준이라며 파혼당한 이유가 다 있네 키읔키읔키읔.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입사할 때부터 회장 딸이라는 사실을 숨기려고 어머니 성을 따라 이수진이라는 이름을 써왔습니다. 아무도 수진의 정체를 몰랐습니다. 팀장이 수진의 책상 앞을 지나가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이 대리, 요즘 집중력이 떨어진 것 같던데 괜찮아요?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번 프로젝트 보고서 다시 작성해요. 어제 낸 거 수준 미달이던데. 수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점심시간. 수진이 식당에 들어서자 여직원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누군가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구석자리에 앉아 국을 떴습니다. 밥알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한국그룹 본사 최상층 전용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박진우가 집무실로 들어섰습니다. 집무실 창문의 블라인드는 모두 내려져 있었습니다. 진우는 평소 습관대로 외부와 차단된 공간을 선호했습니다. 비서실장이 두툼한 파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보고 올립니다. 진우가 의자에 앉으며 턱짓했습니다. 신성물산은 저희 계열사의 2차 협력업체입니다. 최근 납품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포착됐고요. 비서실장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얼마나 빼돌렸어? 진우가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약 5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진우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5억을 빼먹으면서 300만 원을 위로금이라고 던지더군.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우가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거 법무팀 말고 전략기획실로 보내. 조용히 자금줄부터 옥죄라고 전해. 고사작전 말씀이십니까? 그래. 법적 대응은 나중 일이야. 먼저 숨통부터 줘요. 비서실장이 녹음기를 집어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오후 3시 한국그룹 계열사 사장들이 화상회의실에 속속 접속했습니다. 진우의 얼굴이 메인 화면에 떴습니다. 협력업체 관리 현황 보고받겠습니다. 진우가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건설 계열사 사장이 먼저 보고했습니다. 저희 쪽은 특이사항 없습니다. 유통 계열사 사장이 이어 말했습니다. 저희도 문제 없습니다. 진우가 손가락으로 서류를 넘겼습니다. 신성물산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여러 사장들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부품 제조 계열사 사장이 대답했습니다. 아, 저희 2차 협력사입니다만. 진우가 서류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품질 미달 건이 7건, 납품 지연이 12건. 협력업체의 도덕적 해이는 그룹 전체의 리스크입니다. 진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신성물산과의 모든 계약을 즉시 재검토하십시오. 그리고 진우가 잠시 멈췄습니다. 계약 해지 수순을 밟으세요. 사장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화면이 꺼졌습니다. 진우가 블라인드 틈새로 바깥을 내다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같은 시각 골프장. 김태준이 드라이버를 휘둘렀습니다. 공이 페어웨이로 날아갔습니다. 옆에 있던 거래처 사장이 박수를 쳤습니다. 김 대표님 폼이 죽여줍니다. 태준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하하, 이 정도는 기본이지. 그때 캐디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대표님, 급한 팩스가 왔습니다. 태준이 팩스를 받아들었습니다. 발신처는 한국그룹 부품 제조 계열사였습니다. 제목을 읽는 순간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품질 미달로 인한 계약 해지 통지서. 태준이 휴대폰을 꺼내 부랴부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최 상무님. 저 김태준인데요. 이게 무슨... 상대방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 대표님. 저도 위에서 내려온 지시라 어쩔 수 없습니다. 아니,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우리 12년 넘게 거래했잖아요. 그게 제 선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서요. 정말 죄송합니다.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태준이 휴대폰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함께 온 거래처 사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 대표님, 무슨 일이십니까? 태준이 골프채를 집어던졌습니다. 아, 제기랄. 캐디들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백화점 명품관. 한소희가 핸드백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이 제품은 이번 시즌 신상입니다. 소희가 핸드백을 들어 거울에 비춰봤습니다. 이거 얼마야? 850만 원입니다. 카드 긁어. 소희가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카드 단말기에 긁었습니다. 승인 거부. 소리가 났습니다.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모님, 카드 승인이 안 되는데요. 소희가 눈을 부릅떴습니다. 뭐? 다시 해봐. 직원이 다시 시도했습니다. 또 거부됐습니다. 소희가 휴대폰을 꺼내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내 카드 왜 안 돼? 은행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고객님, 신용등급 급락으로 한도가 축소됐습니다. 뭐라고? 신용등급이 왜 떨어져? 회사 신용도가 하락하면서 연동된 것 같습니다. 소희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말이 돼?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다고. 주변 손님들이 소희를 쳐다봤습니다. 소희가 핸드백을 집어던지고 백화점을 나섰습니다. 직원이 바닥에 떨어진 핸드백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회사 옥상. 수진이 난간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사직서를 꺼내 펼쳤습니다. 바람에 종이가 펄럭였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수진이 사직서를 다시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아빠. 진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밥은 먹었어? 힘들지? 수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진우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아빠가 다 해결할 테니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수진이 휴대폰을 꼭 쥐었습니다. 집무실. 진우가 전화를 내려놓고
위스키 잔을 들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신성물산의 부도 시나리오가 적힌 차트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진우가 위스키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빈 잔을 책상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비서실장이 노크하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하 은행장님께서 대기 중이십니다.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라고 해. 곧 하민수 은행장이 들어왔습니다. 하민수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진우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앉게. 하민수가 앉으며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신성물산 알지? 진우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출금 전액 회수 가능한가? 하민수가 서류를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내일 당장 상환 요구 들어가면 버티지 못합니다. 진우가 차트를 하민수에게 건넸습니다. 이 시나리오대로 진행하게. 하민수가 차트를 훑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진우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진우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습니다. 일주일 후 신성물산 공장. 기계들이 모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원자재 창고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공장장이 태준에게 다급하게 보고했습니다. 대표님, 협력사들이 전부 공급을 끊었습니다. 태준이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말도 안 돼. 계약서가 있잖아. 계약 위반으로 소송하겠다고 하면. 그럼 당장 소송 준비해. 공장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도 지금 없습니다. 그때 사무실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준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건장한 남자 6명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김태준 대표 어디 있어? 선두에 선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태준이 다가갔습니다. 내가 김태준인데 누구십니까? 남자가 서류를 태준 얼굴에 들이댔습니다. 채권 회수 나왔습니다. 5달 밀린 원자재 대금 4억 2천. 당장 내놔요. 지금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알 바야? 못 갚으면 저 기계들 다 압류할 거야. 남자들이 공장 안으로 우르르 들어갔습니다. 쿵쾅쾅거리며 집기를 뒤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직원 하나가 제지하려다 밀쳐졌습니다. 태준이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 전무님. 저 김태준입니다. 그때 친하게 지냈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 지난달에 그만뒀습니다. 네, 언제요? 한국그룹 구조조정으로 정리됐습니다.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태준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시각 은행 본점. 하민수 은행장이 신성물산 사무실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소희가 황급히 맞이했습니다. 어머, 은행장님께서 직접 오시다니. 하민수가 무표정하게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한 사장님 앉으시죠. 소희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민수가 서류를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대출금 전액 상환 통보입니다. 소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전액이요? 갑자기 왜요? 한국그룹과의 거래가 끊긴 업체에는 추가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기존 대출금도 회수해야 하고요. 소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18년 동안 성실하게 이자 갚았잖아요. 하민수가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2주일 안에 45억 전액 상환하십시오. 안 그러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45억을 2주일 안에 어떻게 구해요? 그건 저희 은행이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소희가 하민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은행장님, 제발 좀. 하민수가 팔을 뿌리쳤습니다. 놓으세요. 하민수가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소희가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소희가 휴대폰을 꺼내
통화 목록을 내렸습니다. 박수진의 번호가 보였습니다. 소희의 눈에 광기가 서렸습니다. 다 내 이야기. 네가 회사에 소문 퍼뜨린 거지. 소희가 수진의 회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수진 대리 좀 바꿔주세요. 잠시 후 수진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소희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천한년아, 네가 우리 회사 망하게 하려고 소문 퍼뜨렸지? 수진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시침이 떼지 마. 당장 나와. 안 나오면 회사로 찾아갈 거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수진이 휴대폰을 쥔 채 떨었습니다. 30분 후 수진이 회사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소희가 로비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고 화장은 번져 있었습니다. 수진이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소희가 수진의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이 나쁜 년아. 로비 보안 요원 2명이 달려왔습니다. 손님, 진정하세요. 요원들이 소희를 붙잡았습니다. 소희가 발버둥 쳤습니다. 나나, 다 나달라고. 요원들이 소희를 로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소희가 유리문 너머로 수진을 노려봤습니다. 두고 봐. 내가 가만 안 둬. 수진이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게 뭐야? 이 대리 아는 사람인가 봐. 수진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저녁 허름한 기사식당. 진우가 낡은 작업복 차림으로 국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식당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중소기업 줄도산 우려. 대기업 협력사 관리 도마 위에. 진우가 스마트폰을 꺼내 뉴스 검색을 했습니다. 신성물산 부도 임박. 기사 제목이 떴습니다. 진우가 기사를 읽으며 국밥을 떠먹었습니다. 표정은 무덤덤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다음 단계 진행 버튼이 보였습니다. 진우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식당 주인이 다가왔습니다. 손님, 더 드실 거 있으세요? 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계산할게요. 진우가 1,000원짜리 지폐로 계산을 했습니다. 식당을 나서는 진우의 뒷모습이 가로등 아래 길게 늘어졌습니다. 한소희와 김태준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태준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소희가 물을 따라 건넸습니다. 어떻게 됐어? 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 끊어졌어. 아는 사람들 전부 전화 안 받아. 소희가 물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쨍그랑 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태준이 우편함에서 가져온 편지들을 테이블에 쏟아냈습니다. 독촉장들이었습니다. 소희가 편지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독촉장 사이에 금박이 입혀진 고급 봉투 하나가 섞여 있었습니다. 소희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화려한 초대장이 나왔습니다. 한국그룹 창립 60주년 기념 리셉션. 소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여보, 이것 봐. 태준이 초대장을 받아들었습니다. 한국그룹 파티 초대장이잖아. 소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거야. 한국그룹이 우리 달래고 보낸 거야.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파티장에서 고위 임원들 만나면 다시 거래 틀 수 있어. 소희가 손뼉을 쳤습니다. 당장 옷부터 준비해야겠어. 태준이 지갑을 뒤졌습니다. 돈이 얼마 없는데. 턱시도는 빌리고 내 보석은 전당포에서 다시 찾아오면 돼. 두 사람의 얼굴에 희망이 번졌습니다. 한국그룹 회장실. 진우의 책상 위에 똑같은 금박 초대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수진의 어린 시절 사진이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 속 수진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수진아. 진우가 초대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나흘 후였습니다. 진우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파티 준비 상황 보고해.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준비 완료됐습니다. 회장님. 명단 확인했나? 예. 한소의 김태준 부부 초대 명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진우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좋아. 전화를 끊는 진우가 위스키 잔을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진우가 위스키를 홀짝였습니다. 잔 속에 얼음이 쨍그랑 부딪혔습니다. 파티 전날 밤, 회사 근처 공원, 박수진이 벤치에 앉아 소주병을 기울였습니다. 공원 가로등이 흔들리며 수진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습니다. 수진이 소주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수진이 중얼거렸습니다. 회장 딸이라는 신분을 숨기고 사는 게 옳은 일인지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게 맞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파혼의 상처는 아직도 아팠습니다. 수진이 벤치에서 일어나려다 비틀거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수진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조심하세요.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민석이었습니다. 한국그룹 법무팀 차장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수진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민석이 수진을 벤치에 앉혔습니다. 한국그룹 법무팀 정민석입니다. 법무팀이요? 저한테 무슨 일이? 민석이 수진 옆에 앉았습니다. 회장님 지시로 따님 신변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수진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신변 보호요? 저 혼자 잘 살고 있는데요. 민석이 서류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것 좀 보시겠습니까? 수진이 파일을 받아들었습니다. 소희가 보낸 협박 문자 내역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회사 게시판에 올라온 허위사실 유포 증거들도 빼곡했습니다.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회장님께서 모든 증거를 확보하라고 하셨습니다. 민석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고소장 초안입니다. 명예훼손, 업무방해, 협박 혐의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법으로 해결하고 싶지 않아요. 민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따님이 스스로 일어서길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으실 겁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빠가 민석이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회장님은 항상 따님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수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석이 일어서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나시죠.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수진이 민석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민석이 수진을 부축해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서 있었습니다. 타세요. 민석이 뒷문을 열어줬습니다. 수진이 차에 올랐습니다. 민석이 운전석에 앉으며 내비게이션을 켰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에 가기 싫어요. 민석이 잠시 생각하더니 목적지를 입력했습니다. 그럼 제가 아는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30분 후 차가 고급 호텔 지하 주차장에 멈췄습니다. 수진이 창밖을 봤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민석이 차에서 내리며 대답했습니다. 한국그룹 계열사 호텔입니다. 내일 파티 준비를 해야 하니까요. 수진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파티요? 저는 안 갈 건데요. 민석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회장님께서 꼭 참석하시라고 하셨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이 탔습니다. 민석이 최상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화려한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민석이 앞장서 걸었습니다. 이쪽입니다. 민석이 룸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VIP 스위트룸이 꾸며져 있었습니다. 드레스 여러 벌이 옷걸이에 걸려 있었습니다. 구두와 액세서리도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이 입을 벌렸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민석이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 파티에서 입으실 옷입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고르셨습니다. 수진이 드레스 하나를 만졌습니다. 부드러운 실크 촉감이 느껴졌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 민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은 따님이 당당하게 설 수 있게 해주고 싶으신 겁니다. 수진이 드레스를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민석이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편히 쉬세요. 내일 제가 모시러 오겠습니다. 차장님. 민석이 돌아봤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만에요. 문이 닫혔습니다. 다음 날 저녁, 호텔 연회장, 입구는 재계 인사들과 기자들로 북적였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가 돌아갔습니다. 발레 파킹에는 고급 외제차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소희와 태준이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소희는 전당포에서 찾아온 보석을 목과 손목에 주렁주렁 걸었습니다. 태준은 빌린 턱시도를 입고 있었습니다. 소희가 입구를 올려다봤습니다. 드디어 왔네. 태준이 넥타이를 매만졌습니다. 긴장되는데. 정신 차려. 오늘이 마지막 기회야. 두 사람이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안내 직원이 초대장을 확인했습니다. 한소희, 김태준님 맞으십니까? 소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소희와 태준이 연회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천장에는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습니다. 테이블마다 꽃장식과 촛불이 놓여 있었습니다. 소희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와, 역시 한국 그룹이야. 그때 입구가 술렁였습니다. 화려한 사파이어 블루 드레스를 입은 여성이 들어섰습니다. 머리는 우아하게 올렸고 목에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빛났습니다. 소희가 힐끗 쳐다봤습니다. 저 여자 누구야? 옷 좀 봐. 태준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모르겠는데. 드레스를 입은 여성은 박수진이었습니다. 수진 옆에는 턱시도를 입은 민석이 서 있었습니다. 민석이 수진의 팔을 에스코트했습니다. 두 사람이 연회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소희가 수진을 유심히 봤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태준이 샴페인 잔을 집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 우리 일이나 챙기자고. 민석이 수진을 메인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한국 그룹 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 다가가자 임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가씨,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아가씨. 임원들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석이 수진을 자리에 앉혔습니다. 멀리서 이 광경을 본 소희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길래 임원들이 저렇게 대해? 태준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재벌 딸이겠지 뭐. 소희가 입맛을 다셨습니다. 나중에 인사라도 해둬야겠어. 연회장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무대에 조명이 켜졌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그룹이 창립 6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평소 언론 노출을 꺼리시던 박진우 회장님께서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소희와 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봤습니다.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진우라고? 소희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무대 중앙의 대형 스크린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웅장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조명이 무대를 비췄습니다. 말끔한 연미복 차림의 박진우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장내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무대 스크린에 진우의 얼굴이 클로즈업 됐습니다. 객석 구석에 앉아있던 태준이 스크린을 올려다봤습니다. 턱시도를 입은 회장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태준의 입에서 비명이 새어나왔습니다. 으악! 옆에 앉은 소희가 의자를 뒤로 밀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 사람이. 소희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상견례 때 거지 취급했던 그 빈곤층이었습니다. 태준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의자가 넘어지며 쿵 소리를 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소희가 입을 막고 주저앉았습니다. 무대 위 진우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국 그룹이 60년을 걸어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진우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객석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진우의 시선이 구석에 앉은 소희와 태준에게 멈췄습니다. 진우가 손으로 그들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기업가는 돈이 아니라 사람을 남겨야 합니다. 조명이 소희와 태준을 비췄습니다. 장내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람을 돈으로만 보는 졸부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소희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태준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두 사람을 향해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앞다투어 사진을 찍었습니다. 진우가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쿵쿵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비켰습니다. 진우가 소희와 태준 앞에 섰습니다. 진우가 허리를 굽혀 소희를 내려다봤습니다. 소희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내 딸의 가치를 짓밟은 대가가 어떤 건지 똑똑히 보여주겠습니다. 진우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소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진우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태준이 진우의 바지가랑이를 잡았습니다. 회장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진우가 태준의 손을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운전기사가 먼저 왔다고 하셨죠? 태준이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진우가 태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때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파이어 블루 드레스가 조명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수진이 당당하게 진우에게 걸어갔습니다. 구두굽이 바닥을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수진이 진우의 팔짱을 꼈습니다. 진우가 수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분이 누구야? 회장님 팔을 끼다니. 임원 한 명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그룹의 유일한 상속녀이신 박수진 아가씨십니다.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소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수진이, 박수진이었어? 태준이 입을 떡 벌렸습니다. 회장 딸을. 진우가 보안팀장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보안팀장이 손을 들어 신호했습니다. 건장한 보안요원 4명이 달려왔습니다. 소희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건 갑질이에요. 대기업이 중소기업 괴롭히는 거라고요. 보안요원 2명이 소희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손님, 조용히 나가시죠. 소희가 발버둥 쳤습니다. 나나, 손대지 마. 나머지 2명이 태준을 일으켰습니다. 태준이 진우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보안 요원들이 두 사람을 연회장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소희가 끌려가면서도 악을 썼습니다. 두고 봐. 이대로 안 끝나.
출입문이 쾅 닫혔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진우가 단상으로 돌아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분위기를 망쳤습니다. 한 임원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따라 박수를 쳤습니다. 박수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수진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민석이 수진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샴페인 잔 2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민석이 수진에게 잔을 건넸습니다. 수진이 잔을 받았습니다. 뭐요? 당당하게 서신 것을요. 수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이 잔을 부딪혔습니다. 땡그랑. 연회장 박복도. 보안 요원들이 소희와 태준을 놓았습니다. 소희가 헝클어진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보석 목걸이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태준이 주저앉아 목걸이를 주었습니다. 소희가 태준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태준이 소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 탓이야? 당신이 돈 봉투 던지고 난리쳤잖아. 어머. 소희가 태준의 뺨을 때렸습니다. 짝! 태준이 뺨을 움켜쥐었습니다. 보안 요원이 두 사람을 떼어놓았습니다. 싸우려면 밖에 나가서 하세요. 소희와 태준이 복도를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호텔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소희가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태준이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손이 떨려 라이터를 3번이나 떨어뜨렸습니다. 연회장 안. 진우가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수진이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고생했다. 진우가 수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아빠가 더 힘드셨죠?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석이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언론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 거절해. 오늘은 딸과 시간 보낼 거야. 민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우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수진아.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이 연회장을 나섰습니다. 임원들이 줄지어 서서 인사했습니다. 진우와 수진이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수진이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진우가 수진을 토닥였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갔습니다. 호텔 계단. 소희와 태준이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그때 경찰차 2대가 호텔 앞에 멈췄습니다. 경찰관 4명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경찰관 하나가 소희에게 다가왔습니다. 한소혜 씨 맞으십니까? 소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경찰관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소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다른 경찰관이 태준에게 다가갔습니다. 김태준 씨도 동일 혐의로 체포합니다. 태준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무슨... 경찰관들이 두 사람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차가운 쇠 느낌이 손목에 감겼습니다. 소희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경찰관이 두 사람을 경찰차로 데려갔습니다. 호텔 앞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구경했습니다. 누군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소희와 태준이 경찰차에 올랐습니다. 경찰차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비용비용. 차들이 출발했습니다. 연회장 창문으로 이 광경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민석이 창가에 서서 경찰차를 지켜봤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옆에 있던 비서실장이 말했습니다. 깔끔하게 처리됐습니다.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뜻대로 됐네요. 비서실장이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추가 증거 자료도 검찰에 넘겼습니다. 민석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경찰차의 빨간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서울 밤거리의 네온사인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민석이 창문을 등지고 돌아섰습니다. 연회장 안에서는 여전히 파티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진우와 수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호텔을 떠난 뒤였습니다. 파티 나흘 후 소희의 집. 소희가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지 이틀밖에 안 됐습니다. 얼굴은 부어있고 머리는 산발이었습니다. 소희가 인터넷 방송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아이디를 만들고 방송을 켰습니다. 화면에 소희의 얼굴이 떴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대기업의 횡포에 짓밟힌 피해자입니다. 시청자가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소희가 눈물을 닦는 신용을 했습니다. 한국그룹 박진우 회장이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우리 같은 서민을 골탕 먹였습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뭔 소리야? 증거 있어요? 소희가 편집한 영상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상견례 룸에서 진우가 물잔을 던지는 장면만 잘라낸 영상이었습니다. 앞뒤 맥락은 모두 빠져 있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시청자 수가 150명을 넘었습니다. 소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성실하게 일했는데 앙심을 품고 거래를 끊어버렸어요. 댓글이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대기업 갑질이라니. 이거 진짜냐? 한국그룹 불매합시다. 소희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한국그룹 갑질 논란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그룹 홍보팀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직원들이 모니터를 보며 난리였습니다. 팀장님, 이거 어떡합니까? 홍보팀장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비서실에 보고 올려. 온라인 커뮤니티마다 소희의 영상이 퍼졌습니다. 악의적으로 편집된 영상에 자극적인 제목이 붙었습니다. 재벌 회장의 이중생활. 서민 코스프레하며 중소기업 망친 한국그룹.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렸습니다. 한국그룹 주가가 개장과 동시에 곤두박질 쳤습니다. 오전 10시 주가는 벌써 7% 하락했습니다. 증권가가 술렁였습니다. 트레이더들이 매도 주문을 쏟아냈습니다. 한국그룹 전략 매도. 손절 들어갑니다. 한국그룹 이사회실.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이사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았습니다. 진우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얼굴이 평소보다 창백했습니다. 진우가 상석에 앉으려다 비틀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비서실장이 황급히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진우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괜찮아. 하지만 진우의 손이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이사 한 명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안색이 안 좋으신데요. 진우가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회의 시작하죠. 홍보팀장이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온라인상에서 악성 여론이. 진우가 말을 끊으려다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진우의 몸이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쿵. 이사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비서실장이 진우를 붙잡았습니다. 빨리 구급차 불러요. 한 이사가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우가 의식을 잃은 채 바닥에 누웠습니다. 비서실장이 진우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맥박이 약합니다. 30분 후 병원 응급실. 구급차에서 진우가 실려 나왔습니다.
의료진이 침대를 밀며 뛰었습니다. 심전도 체크, 혈압 떨어집니다. 침대가 응급실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수진이 헐레벌떡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민석이 수진을 맞았습니다. 회장님은요? 민석이 응급실을 가리켰습니다. 지금 응급 처치 중입니다. 수진이 응급실 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유리창 너머로 보였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빠, 민석이 수진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으실 겁니다.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진이 달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희 아버지는요? 의사가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협심증입니다. 당분간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수진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 없죠? 지금은 안정됐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겼으니 내일 면회 가능합니다. 의사가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 앞 소희가 시민단체 회원 15명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소희는 목에 깁스를 하고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원들이 피켓을 들었습니다. 한국그룹 갑질 규탄한다. 중소기업 살려라. 소희가 확성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지나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박진우 회장이 저를 폭행했습니다. 목이 이렇게 됐어요. 휴대폰 카메라가 소희를 향했습니다. 민석이 병원 창문으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비서실장이 옆에 섰습니다. 저 여자를 어떻게 합니까? 민석이 입을 악물었습니다. 일단 지켜봅시다. 소희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재벌은 법 위에 있습니까? 서민은 짓밟아도 되는 겁니까? 지나가던 시민 몇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한국그룹 불매운동합시다. 민석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중환자실. 수진이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를 봤습니다. 진우가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 있었습니다. 가슴에는 심전도 기계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삐삐. 기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수진이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눈물이 주룩 흘렀습니다. 미안해요, 아빠. 쟤 때문에. 민석이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이거 보셔야 합니다. 민석이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태준이 하청업체 협의회를 찾아다니는 사진이 떴습니다. 기사 제목은 한국그룹 갑질 피해 업체들 집단 소송 준비였습니다. 수진이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차장님,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무팀 총동원에서 대응하겠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여론이 이미 돌아섰잖아요. 민석이 팔짱을 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진이 유리창 너머 아버지를 봤습니다. 진실을 밝혀야죠. 아빠가 깨어나시기 전에. 다음 날 방송국 탐사보도팀 PD가 회의실에서 팀원들을 모았습니다. 한국그룹 갑질 의혹 취재에 들어갑니다. 기자들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소혜 씨 인터뷰 섭외했습니다. 하청 업체들 리스트도 확보했고요. PD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주 안에 방송 내보냅니다. 특집으로 편성하죠.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그룹 측 입장은 들어봐야 하지 않습니까? PD가 코웃음 쳤습니다. 들어봤자 변명이겠죠. 피해자 중심으로 가는 게 임팩트 있어요.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한국그룹 주주총회 공지가 떴습니다. 주주들이 하나둘 의견을 냈습니다. 한 주주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박진우 회장 사퇴 요구. 다른 주주들이 동조했습니다. 경영 공백이 심각합니다. 주가 폭락 책임져야죠. 한국그룹 사내도 동요했습니다.
직원들이 복도에서 수군거렸습니다. 회장님 정말 쓰러지셨대. 이러다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력서 준비해둬야겠어. 불안감이 회사 전체를 휩쓸었습니다. 병원 복도. 수진이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아래에서 시위대가 여전히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석이 다가왔습니다. 차장님, 네 아가씨. 수진이 민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의 눈빛이 단호해졌습니다. 아빠가 깨어나시기 전에 우리가 끝내야 해요. 민석이 수진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무엇이든 시키십시오. 수진이 병실을 돌아봤습니다. 진우가 여전히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수진이 비장한 표정으로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민석이 뒤를 따랐습니다.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히며 결의에 찬 얼굴이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견례가 열렸던 레스토랑. 수진과 민석이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수진이 프런트 데스크로 걸어갔습니다. 지배인님 계십니까?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 후 지배인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민석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한국그룹 법무팀 정민석입니다. 저희 회장님 건으로 왔습니다. 지배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 네. 사무실로 오시죠. 세 사람이 지배인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지난달 28일 복도 CCTV 원본이 필요합니다.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배인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민석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법원 영장입니다. 지배인이 서류를 확인하고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잠시만요.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화면에 복도 영상이 떴습니다. 소희가 진우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장면이 선명했습니다. 수진이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이 영상 저장해 주세요. 지배인이 USB에 파일을 옮겼습니다. 민석이 USB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레스토랑 복도. 수진이 당시 룸 앞에 섰습니다. 문패에 로즈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이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민석이 수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두 사람이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로비에서 한 직원이 청소 카트를 밀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직원을 불렀습니다. 잠깐만요. 직원이 멈춰섰습니다. 네. 혹시 지난달 28일 근무하셨나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날 저녁 근무했는데요. 수진이 다가갔습니다. 로즈룸 복도에서 소란 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직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 그날이요. 어떤 여자분이 남자분 멱살 잡고 고함 지르시던. 민석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증인으로 서주실 수 있습니까? 직원이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수진이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사실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충분한 보상도 해드리겠습니다. 직원이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오후 디지털 포렌식 연구소. 민석이 소희의 편집 영상 파일을 전문가에게 건넸습니다. 전문가가 컴퓨터의 파일을 열었습니다. 분석해 보겠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빠르게 이어졌습니다. 화면에 영상의 메타데이터가 떴습니다. 여기 보세요. 편집 흔적이 명확합니다. 전문가가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민석이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타임라인이 잘려나갔네요. 네, 앞부분 5분과 뒷부분 3분이 삭제됐습니다. 전문가가 보고서를 출력했습니다. 이 정도면 법정 증거로 충분합니다. 민석이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 발생 5일째 한국그룹 홍보팀 팀원들이 모니터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홍보팀장이 공지를 띄웠습니다. 한국그룹 긴급 기자회견 생중계. 직원 한 명이 물었습니다. 팀장님, 회장님 상태가 어떠신데 회견을 하십니까? 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가씨께서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병원 대회의실. 의자가 빼곡히 놓였습니다. 앞쪽에는 카메라가 여러 대 설치됐습니다. 조명 스탠드가 양옆에 섰습니다. 기자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뭐 나온대? 회장이 직접 나온다던데. 쓰러졌다며? 웅성거림이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오후 3시, 회견 시작 10분 전, 대기실에서 진우가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환자복 대신 깔끔한 정장을 입었습니다. 왼손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습니다. 수진이 아버지의 넥타이를 매만졌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진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라. 민석이 대기실 문을 열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회장님.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회의실 뒷문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기자들의 수군거림이 딱 멈췄습니다. 진우를 태운 휠체어가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진우가 단상 중앙에 멈췄습니다. 마이크가 입 앞에 놓였습니다. 먼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진우가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자들이 펜을 들었습니다. 진우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민석이 무선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내려왔습니다. 먼저 이것을 보시겠습니다. 진우가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스크린에 녹음 파일 재생 버튼이 떴습니다. 민석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소희의 목소리가 스피커로 흘러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위로금이 될 테니 수준에 맞는 사람 찾아가라.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근본 없는 집안에서 자란 티가 난다. 기자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희가 진우에게 욕설을 퍼붓는 음성이 계속 나왔습니다. 진우가 물잔을 던지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이것이 상견례 당일 전체 대화입니다. 진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그럼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영상은 뭡니까? 민석이 다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스크린에 레스토랑 복도 CCTV 영상이 떴습니다. 소희가 진우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장면이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던 투숙객들이 놀라 쳐다보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기자들이 메모를 빠르게 적었습니다. 폭행을 당한 사람은 제가 맞습니다. 진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수진이 단상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기자들의 시선이 수진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한국그룹 박수진입니다. 수진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수진이 태블릿을 들었습니다. 한소혜 씨는 저희 회사 직원들에게도 피해를 줬습니다. 스크린에 회사 동료들의 인터뷰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한소혜 씨가 전화로 이 대리를 해고하라고 협박했습니다. 사내 게시판에 허위 사실이 올라와서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수진이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성물산의 비리 자료입니다. 스크린에 회계장부 사진이 떴습니다. 붉은 형광펜으로 표시된 부분이 여러 곳 보였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거래를 중단했을 뿐입니다.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의실 뒤편 방송국 카메라가 이 장면을 생중계했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들이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완전 반전인데? 한소희가 가해자였네. 한국그룹 미안했습니다. 회장님 쾌차하세요. 검색어 순위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한소의 거짓말이 1위로 올라갔습니다. 한국그룹 진실이 2위였습니다. 병원 앞 시위하던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생중계를 봤습니다. 한 명이 피켓을 내렸습니다. 이거 우리가 속은 거 아니야? 다른 사람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상 봤어? 완전 반대잖아.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10분 만에 시위대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소희 혼자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시민 하나가 소희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저 사람 사기꾼이래요. 다른 사람들이 소희를 에워쌌습니다. 양심도 없어. 우리 속인 거야? 소희가 휠체어에서 일어났습니다. 목의 깁스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한 시민이 휴대폰을 들이댔습니다. 깁스 가짜였네. 다들 봐요. 소희가 황급히 휠체어를 밀며 도망갔습니다. 회의실. 민석이 문을 열었습니다. 경찰관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고소장과 증거 자료입니다. 경찰팀장이 서류를 받았습니다. 확인했습니다. 팀장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골드팀 용의자 체포 들어가. 무전기 너머로 대답이 왔습니다. 골드팀 알겠습니다. 병원 앞. 도망치던 소희가 경찰차에 막혔습니다. 경찰관 2명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한소혜 씨 긴급 체포합니다. 소희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안 돼, 안 돼. 경찰관이 소희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주변에 모인 시민들이 야유를 보냈습니다. 잘 됐다. 감옥 가. 휴대폰 카메라가 소희를 향했습니다. 소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찰차 문이 열렸습니다. 같은 시각 신성물산 사무실. 태준이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경찰관 2명이 들어왔습니다. 김태준 씨 맞습니까?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합니다. 태준의 손에서 상자가 떨어졌습니다. 쿵.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차가운 쇠가 태준의 손목을 조였습니다. 회의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기자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수진이 아버지의 휠체어를 잡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아빠. 진우가 수진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우리 딸이 더 수고했지. 민석이 다가와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2 사람 모두 체포됐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네. 수진이 창밖을 봤습니다. 경찰차 2대가 병원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수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몇 달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방청객들이 빼곡히 자리를 채웠습니다. 판사가 단상에 앉았습니다. 서기가 사건 번호를 불렀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 한소희, 김태준을 입정시키세요. 법정 문이 열리고 소희와 태준이 들어왔습니다. 2 사람 모두 수의를 입고 있었습니다. 소희의 얼굴은 헬쑥했고 태준은 허리가 굽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펼쳤습니다. 주문. 피고인 한소희는 징역 4년, 피고인 김태준은 징역 3년에 처한다. 소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요. 법정 경위가 소희를 제지했습니다. 판사가 계속 읽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협박, 사기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 태준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탕. 이상 선고를 마칩니다.
법정 경위들이 두 사람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소희가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다 당신 때문이라고. 태준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내 탓이야? 당신이 멱살 잡고 난리쳤잖아.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법정 경위가 두 사람을 떼어놓았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수진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석이 수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끝났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교도소 면회실. 소희와 태준이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두 사람의 자식들이 각자 부모 앞에 앉았습니다. 소희의 딸이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소희가 수화기를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다 해요? 우리 창피해서 밖에도 못 나가요. 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옆칸에서 태준이 아들과 말다툼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회사 완전히 망했어요. 태준이 소리쳤습니다. 다 내 엄마 때문이야. 소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라고? 태준도 소희를 노려봤습니다. 당신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두 사람이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교도관이 달려왔습니다. 면회 중단. 수화기가 끊어졌습니다. 자식들이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소희와 태준이 각자 다른 방향으로 끌려갔습니다. 한국그룹 본사, 주주총회장, 대형 스크린에 주가 차트가 떠 있었습니다. 빨간 선이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주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박진우 회장님께서 명예회장으로 물러나시고 경영 일선에서는 한 발 물러나십니다. 진우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건강은 많이 회복됐지만 여전히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한국그룹과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이제는 젊은 세대에게 기회를 주려 합니다. 진우가 옆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이 무대로 걸어 나왔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올렸습니다. 수진이 진우 옆에 섰습니다. 한국그룹의 차세대 리더, 제 딸 박수진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수진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진이 깊게 인사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주말 오후, 한적한 시골길, 낡은 회색 모닝 한 대가 길모퉁이를 돌았습니다. 엔진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진우가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조수석에는 수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뒷좌석에는 민석이 낚시 장비를 쥐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 차 정말 바꾸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민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우가 백미러로 민석을 봤습니다. 이 차가 좁긴 해도 가짜들은 절대 못하는 차야. 수진이 깔깔 웃었습니다. 아빠, 그 얘기 또 하시네. 민석도 뒷좌석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모닝이 한적한 길을 달렸습니다. 양옆으로 논밭이 펼쳐졌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30분 후 저수지에 도착했습니다. 진우가 차를 세웠습니다. 세 사람이 내렸습니다. 민석이 트렁크에서 낚시 장비를 꺼냈습니다. 진우가 접이식 의자를 펼쳤습니다. 수진이 돗자리를 깔았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저수지 앞에 앉았습니다. 낚싯대를 들이웠습니다. 찌가 물에 떠올랐습니다. 잔잔한 물결이 일렁였습니다. 진우가 민석을 돌아봤습니다. 이 차장. 민석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회장님. 진우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우리 딸 눈에 눈물 나게 하면 그땐 모닝이 아니라
불도저를 몰고 갈 거야. 민석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진이 두 사람을 보며 웃었습니다. 아빠, 걱정 마세요. 진우가 낚싯대를 들었습니다. 찌가 움직였습니다. 진우가 낚싯대를 확 당겼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가 튀어 올랐습니다. 잡았다. 진우가 아이처럼 기뻐하며 소리쳤습니다. 수진과 민석이 박수를 쳤습니다. 석양이 저수지를 물들였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변했습니다. 세 사람의 실루엣이 저수지 위에 드리워졌습니다. 진우가 물고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은빛 비늘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수진이 아버지와 민석을 번갈아 봤습니다. 행복한 미소가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민석이 수진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수진이 손을 꽉 쥐었습니다. 진우가 두 사람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저수지 위로 물총새 한 마리가 날아올랐습니다. 날갯짓 소리가 고요한 공기를 가르며 퍼졌습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위로 올라갔습니다. 저수지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세 사람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나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껍데기가 아닌 그 안에 있습니다.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졌습니다. 저수지 위로 저녁 안개가 피어 올랐습니다. 먼 산 너머로 해가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면이 완전히 암전됐습니다. 박진우 회장은 낡은 모닝과 허름한 작업복으로 예비 사돈의 진짜 모습을 시험했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이들에게 그는 가장 값진 교훈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됨됨이에 있다는 것을요. 한소희와 김태준 부부는 자신들의 오만함과 거짓으로 모든 것을 잃었지만 박수진은 아버지의 사랑과 믿음 속에서 당당한 후계자로 성장했습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초라해 보이는 순간이 우리의 진심을 시험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곁에도 겉모습은 평범해 보여도 진주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사람을 대하는 자세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